자, 9-2까지 했고요. 이거 다 마무리 해봅시다. 예유에서 집이 멀어? 다 멀리서 오는구나. 자, 연결 10 풀어볼까요? 연결 10-1번. 아, 1차 함수가 있습니다. fx. 얘가 a의 x에 플러스 1. 거기 1차 함수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1차. 뭔 말이죠? 선생님 뭔 말이라니? 이 말이죠. 뭐. 그렇죠? 제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a가 0이 아니니까 기준 잡고 분류하려면 둘로 분류하면 되잖아요.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된 거죠.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모든 x에 대하여 어라? 또 나왔네? 무슨 식이지? 항등식이란 얘기인 거잖아요. 됐어요? 항등식이란 얘기인 거잖아요. 모든 x에 대해. 그럼 얘가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 그럼 또 나온 거예요. 수치 대입합시다. 계수 비교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상수 a의 값을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해볼까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역시 동일하게 뭐로 풀어요? 식으로 풀어요. 됐어요? 식으로. 식을 작성해요. 정리해보면 fx니까 좀 빨리 해도 돼요. a에다가 a의 x에 플러스 1을 넣고요. 플러스 1이 뭐가 됩니다? x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식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 수학 하에도 항등식이 나오죠? 수학 1에도 항등식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수학 2에도 나오고요. 확률과 통계도 나와요. 그러니까 항등식이 중요한 거예요. 수학 상하고 하를 같이 보면 장점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이걸 앞에서 배웠던 걸 계속 써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리해 보시면 a의 제곱에 x에 플러스 a 플러스 1한 놈의 결과가 뭐가 됩니다? x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얘가 항등식인 거니까 결국 a의 값은 몇인 거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 보면 마이너스 1이면 얘 빵 되고요.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x는 x입니다. 그대로 만들어진 거죠. 뭐. 상수 a의 값을 찾아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 식으로 풀었으니까 뭐도 써봐야 되지? 성질도 한번 써봐야 되죠. 정리도 써보고 성질도 써보고. 막 그만해라. 그냥 풀었으면 넘어가자. 그러면 안 되죠. 정리해봤더니 f의 합성. f가 얘가 x가 된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함수예요? 항등 함수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항등 함수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얘 두 개 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f하고 f 인버스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죠? 아니 얘가 f 인버스가 들어가면 얘하고 얘가 서로 역수 관계인 거니까 숫자 1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그렇다고요. 이해됐어요?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대. 역함수야. 둘 중에 한 놈은 상대방의 역함수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를 사용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앞에 봤더니 y는 a에 x에 플러스 1 얘를 y 인버스를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역함수식을 직접 구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뭐. 해봐도 돼요. 그럼 얘를 y 인버스 구하니까 1로 넘어가면 a의 x는 y-1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양변에 a분의 1씩 때려 곱하면 x는 a분의 1에 y의 마이너스 1. 나 역함수식 구한 거예요. 됐어요. 역함수식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x하고 y하고 문자 어떻게 하면 되지?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y는 a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 확인하라고 그랬지? 제한 범위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x가 모든 실수예요. 그럼 x가 모든 실수예요. y도 모든 실수잖아요.
그러면 얘 치역인데 그 치역이 여기에 무슨 영역으로 적용한 거지? 정의역으로 작용했으니까 x도 뭐가 되는 거지? 모든 실수인 거예요. 근데 모든 실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생략하니까 지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제발 배운 거 쓰세요. 알죠? 부탁인데 제발 배운 거 쓰세요. 그런데 얘가 y의 인버스인 거잖아요. 그런데 얘하고 두 놈이 어떻습니다? 역함수와 원함수가 두 놈이 같습니다 해놓고 풀어서 그대로 처리하면 또 확인할 수. 아이고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넘어가고 다시 맞게 했어요. 넘어가고 a분의 1인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됐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진 이식하고 뒤에 주어진 이식이 두 놈이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a의 값이 몇이 나와야 되지? a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두 놈이 완전히 같아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놈이 같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뭐로 푸는 거지? 식으로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포인트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성질 중에 이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배운 성질인 거잖아요. 그렇죠? 배운 성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연습 문제 10-1번 문제. 함수 fx가 그림과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의 fx는 x를 만족하는 g의 x가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무슨 말인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봅시다. fx가 제시된 게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fx예요. 그런데 주어진 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의 f의 x는 x가 만족하는 g의 x가 얘를 어떻게 이거 만족하는 g의 x가 뭐라고요? 존재한대요. 존재하는 놈을 모두 골라라.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가만히 봐요. 식으로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식으로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인지 식을 해석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의미를 파악해 보시면 얘가 g의 합성 f 한 놈의 결과가 x가 x로 나왔으니까 무슨 함수라는 거지? 항등 함수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됐어요? 항등 함수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개 해서 항등 함수가 나오려면 뭐라고요? 서로 무슨 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의 인버스가 뭐든가 g든가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g의 인버스가 f 이렇게 하면 되는데 f가 제시됐으니까 얘를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f 인버스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g는 f의 무슨 함수? 역함수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g가 f의 x의 무슨 함수? 역함수.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g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다시 g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g가 fx의 역함수니까 gx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fx의 무슨 함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래 봤더니 뭐가 있지? 그래프가 제시됐잖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적인 요소는 뭐였지?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 단조, 증가, 단조, 감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됐어요? 분명히 배운 거예요. 알겠죠? 분명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식으로 풀 수 없고 그렇잖아요. 벤 다이어그램도 안 되고 식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도 안 되고 그럼 남는 건 나한테 뭐만 남은 거지? 그래프만 남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래프만 남았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걸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이게 제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래프 분석법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 잘 처음 만나서 모르는 문제들을 막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처음 보자마자 이게 뭐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제발 배운 거로 풀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배웠잖아요. 아마 나처럼 개념 자세히 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대충 설명하고 계속 문제 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배운 걸로
돌파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틀을 잘 잡으셔서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단조 증가, 단조 감소니까 기억은 안 되겠죠? 왜요?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니은은 돼요, 안 돼요? 니은 돼요. 디귿 보세요. 디귿 돼요, 안 돼요?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조 증가한 거예요. 리을은 증가 감소가 없잖아요. 증가 감소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단조 증가, 단조 감소해야 돼요. 연습 문제 10-2번. 배운 게 튼실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가 단단해져요. 진짜로. 그게 안 되면 막 유형 외우고 막 중원부원 하게 되고 막 선생님이 멋있게 풀면 오 저런 게 있었어? 다 배워놓고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이를 보고 놀래면 안 돼요. 아, 당연히 저렇게 풀어야지 막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연습 문제 10-2번. 다음 보기 중에서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성질을 만족한대요. 근데 그 성질을 아래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합성 나 이렇게 써도 돼요? f의 이렇게 써? f가 들어간 게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보세요. 식으로 풀 수 없어요. 기억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저 1,1과 마이너스 1,1만 아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니은도 만들 수 있긴 있는데 거기 가만히 보시면 니은이 2차예요? 2차인지 몰라요. 2차인지 몰라요. 선생님 그 2차구만. 아니 얘만 돼 있지 뒤에서 뭐 이렇게 되는지 뭐 이렇게 되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디귿은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리을도 뭐 유리함수니까 그래요. 뭐 식으로 만들 수 있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식으로 안 돼. 그럼 벤 다이그램 할 거야? 안 돼. 그럼 쓸 수 있는 건 뭐지? 그래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합성했더니 얘가 됐대요. 그럼 뭔 거지? F하고 F의 인버스가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됐어요. 무슨 말인 거지? 해석해 보세요. 원함수와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나중에 심화할 때 이런 거 조금 더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심화 들어가면 이런 거 조금 더 다듬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원함수와 무슨 함수가 같다고? 역함수가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이것 가지고도 한 2-30분 정도 떠들 수 있는데 그냥 살짝만 왼쪽에다 하나만 써놓으세요. 왼쪽에다 요거 써놓으시고요. 왼쪽에다 요거 하나만 써놓으시고요. 그러면 역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됐어요? 그래프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대답 좀 해줘요.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y는 x에 대하여 무슨 이동한 거지? 대칭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예요. 무슨 함수를? 원함수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석해보면 그래요. 얘가 원함수인데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역함수와 원함수가 일치한대요. 그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두 놈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 겹칩니다 이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빈 공간에다 하나 해보면 몇 개만 그려볼게요. 후딱 해봅시다.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돼 있대요. 얘가 fx예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f 인버스 x인 거잖아요.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냥 1차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유리함수 할 때 할 건데요. 얘가 y는 fx래요. 유리함수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유리함수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얘가 y는 fx래요. 근데 y는 fx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얘를 y는 x에 대하여 접었다 피잖아요. 접었다 핀 놈이 파란색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파란색이 뭐가 되는 거지? 파란색이 f 인버스의 x인 거잖아요. 그럼 f 인버스의 x하고 fx하고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지?
일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일치하기 위해선 y는 f의 x가 y는 x의 대칭이 될 때만 이렇게 돼. 그러니까 fx 자체가 y는 x에 대해 대칭한 거예요.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억 살펴보시면 끝에 까다로운 문제 하나씩 넣으려고 해봤어요. 약간 범위 외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접었다 펴봐요. 접었다 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얀 놈이 y는 f의 x고요. 파란 놈이 y는 f 인버스의 x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기억은 안 된단 말이죠. 니은은 당연히 안 돼요. 디귿 한번 보시죠. 여기 3, 여기 3. y는 x에 대하여 접었다 펴봐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도 디귿이 맞단 말이죠. 리을도 맞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답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해보란 얘기인 거죠. 넘어가시죠. 연결 10-11-1번. 의미 아닌 실수 밑줄 그어놓으시죠. 무슨 말인 거죠? 이렇단 얘기죠. 됐어요? 제한 범위예요. 중요합니다. 의미 아닌 실수에 정의된 함수 fx 절대값 x-2에 대하여 캐스천 물어보기를 f의 x는 1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코덱스로 잠깐 가서 곧장 풀어도 되는데 그래도 정리 하나 해놓읍시다. 코덱스로 잠깐 가시죠. 코덱스 아까 했던 데 가보시면 돼요. 거기 역함수 있는 쪽에다가 참고 하나 씁시다. 혹시 합성함수 자리 비었어요? 앞장 잠깐 가볼까요? 합성함수 자리 비었어요? 합성함수 자리 비었어요? 조금 비었어요? 아니 합성함수 앞에. 그래요. 거기 아래다가 하면 되겠네. 요쪽 요만큼만 하면 될 거예요. 어이구. 자 거기에다가 써봅시다. 아까 내가 번호 네모 몇 번까지 했죠? 합성함수에서 4번 했어요? 3번 했어요? 3번 했어요? 최대 최소? 합성함수 최대 최소? 4번. 이것도 조금 중요한데 심화예요. 근데 자네들이 잘 따라와서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잘 따라와서 하나 더 해주려고 합니다. 얘도 좀 중요한데요. 합성함수의 합성함수는 아니고 합성된 식의 방정식이거든요. 앞에서는 합성된 식의 최대 최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였는데 이번엔 뭐지? 방정식인 거니까 식인 거예요. 알겠죠?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은데요. f의 x는 0의 근을 찾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많이 필요 없어요. 한 3줄 정도면 돼요. 한 3줄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달라요. 아까 뭐였지? y는 f의 x의 최대 최소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그래프로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근을 확인하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아요. 합성되어 있으니까 뭐 하면 되지? 치환해요. 됐어요? 치환해요. 그래서 f의 x를 t로 치환해요. 이 선생님 똑같고 맞아요. 그럼 치환하면 뭐가 생기지? 새로운
제한 범위. 됐어요? 치환이 중요해요? 제한 범위가 중요해요? 제한 범위가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써. 빨간색. 좋아요. 새로운 제한 범위. 열심히 하니까요.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잘생긴 사람 만날 거예요. 혹시 외국 남자도 괜찮아요? 리처드 어때요? 리처드. 괜찮아요? 모하메드는 싫어요? 아랍 그쪽 분들은 싫어요? 이렇게 터번들 이번에 보니까 잘생긴 남자 많던데 별로예요? 알겠어요. 드미트리는 어때요? 드미트리. 러시아 괜찮아요? 알겠어요. 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멋있는 남자 만날 거예요. 자, 새로운 제한 범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얘 확인할 때 뭐 그린다고? 그래프 그려요. 그래프.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까지는 합성함수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근인 거니까 대답 한번 해봐요. t 값 구하는 거예요? x 값 구하는 거예요? t 값 구하는 거 다시 t 값 구하는 거예요? x 값 구하는 거예요? 근이라고 하면 얘 찾는 거잖아요. 근은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된 거예요. t가 만약에 알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한 범위 안에서 t 값을 구할 수 있어요. t가 베타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방정식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이따 요거 하면서 해볼게요. 알겠죠? 요거 하면서 비교해 볼 테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t 값 구하는 거예요? x 값 구하는 거예요? x 값 구하는 거잖아요. x 값이 근인 거니까. 그래서 이걸 나는 이렇게 해요. 원래대로 되돌린다. 원래 과학 용어인데 그냥 갖다가 쓰겠습니다. 환원시켜요.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f의 x는 알파, f의 x는 베타라는 방정식을 구해서 x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x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얘를 풀 때 있잖아요. 둘로 또 나눠요. 식으로 풀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로 풀 수 있고 그래프로 풀 수 있거든요. 됐어요? 식으로 풀 수 있고 그래프로 풀 수 있거든요. 식으로 푸는 건 무슨 분해하면 되지? 인수분해 하든가 근해 공식 넣든가 하면 돼요. 그런데 식이 중요할까요? 그래프가 중요할까요? 생각 한번 해봐요. 그렇죠. 약간 수학을 잘하려면 그래프 변태가 돼야 돼요. 숫자로 풀어놓고도 꼭 이게 그래프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래프를 그렇게 좋아해요. 약간 애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뭐 그렇잖아요. 외국 남자 좋냐고 물어보고 그렇잖아요. 좋은 남자 만날 거라고. 얘가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릴 때는 둘로 하는 거죠. 물론 아직 우리가 안 했는데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y는 f의 x를 그려요.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y는 알파를 그려요. 이해됐어요? y는 fx를 그리고 y는 알파를 그려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 됐어요? 교점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에요. 완전 귀여운 남자 만날 거예요. 약간 이렇게 머리 뽀글뽀글한 남자 있죠. 뭔지 알죠? 약간 스타일리시한데 이렇게 그 서핑보드 같은 거 들고 다 뭔지 알죠? 몸짱에다가 안 그래요? 바다 이렇게 쫙 하는데 터설터설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복실복실한 머리로 귀여운 얼굴 있잖아요. 근처니 잘생겼는데 안 그래요? 서핑보드 막 타고 물에서 딱 나오면 오 이러면서 본척 안 본척 이렇게 봐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 만날 거예요. 알겠죠? 목소리는 약간 중저음이 좋아요. 이렇게 중저음? 그래요. 그 목소리 진짜 멋있는 사람이 그 토르 알아? 토르? 토르 그 남자 이름이 뭐였지? 크리스 햄스워드 맞아요? 그 남자 목소리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남자 만날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 햄스워드 서핑 완전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 그런 남자 만날 거예요. 지어도 되겠습니까? 지어도 되겠습니까? 축복이여라. 그런 남자 만나면 먹여 살릴 거죠. 그렇잖아요. 넌 집에만 있어라. 다른 데 나가지 마라. 내가 다 할게. 어디 남자가 왜 바깥 일에 신경을 쓰냐. 안 그래요? 집에서 아이들하고만 있어라.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죠.
크리스 햄스워드는 만난 사람들이 다 짜증낸대요. 존나 잘생긴 데다가 애가 재밌기도 하고 참네. 목소리까지 좋고 참네. 꼭 그런 짜증난 애가 있다니까. 다 가졌어 어떻게. 참. 목소리도 멋있고. 나처럼 앵앵대는 목소리도 아니고 말이죠. 자 해봅시다. 첫 번째.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 참네. 들었죠. 앵앵. 참네. 다 들었다고. 참. 자 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얘를 찾아야 되는데요. 치환해요. 그래서 f의 x를 뭘로? t로 이렇게 치환한단 말이죠. 그리고 치환하면 뭐가 생기지? 제한 범위가 생겨요. 이때는 이 x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t에 대한 거니까 새로운 제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좋아요. 크리스 햄스워드 좋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뭘 그리죠? 그래프를 그려요. 됐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뭐가 방해하고 있지? 절대값이 그래프를 못 그리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기준 잡고 분류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 잡고 분류해보면 여기가 x 0 근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가 되는 거니까 2 해서요.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0과 2 사이 fx를 범위 나눔해요. 0에서부터 x가 2 사이. 그땐 여기 앞에 뭐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되고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럴 때는 얘가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한 범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요. 서술형 풀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0에서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고요.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2인 거니까 2보다 클 때는 x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이해되세요? 너무 빠르지 않죠? 너무 빠르면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2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한 범위 확인해 보면 보이세요?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y 값의 제한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전체가 t 값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좋아요.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f의 t는 1인 거잖아요. 이 그래프 활용해야 돼요. 알겠죠? 이 그래프 활용해야 되고 아까 이 식이 뭐였지? 지웠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나요? 그럼 얘는 뭐였죠? x 마이너스 2였나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됐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t는 1인데요. 제한 범위가 있잖아요. t가 몇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렇게. 됐어요? 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뭐라고? 이 제한 범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봐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푸는데요. 조금 깔끔하게 안 나오니까 잘 보세요. 얘를 첫 번째 뭐로 풀 것인가? 식으로 풀 것인가? 두 번째 뭐로 풀 것인가? 그래프로 풀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면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방정식을 풀 때는 식으로 풀고 그래프를 풀고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식으로 푼다는 얘기는 f의 t는 1. 그럼 얘를 또 나눠야 돼요. 0에서부터 1까지는 여기다가 t 넣고요. 2에서부터 1까지 여기다 또 t 넣어가지고 그 1을 만족하는 값을 또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얘만 살짝 해볼게요. 풀진 않겠어요? 얘가 t가 양수니까 여기 전체가 지금 다 적용되고 있는 중이에요. 적용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확인해 보시면 얘가 뒤에 있는 써야 돼? 좋아요. 0에서부터 t가 몇 사이에? 2 사이에서는 식이 마이너스 t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t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일 때는 얘가 1인 거고요.
1에 2보다 클 때는 1입니다. 이때를 만족하는 t 값을 찾으면 되는데 얘가 무슨 범위인 거죠? 제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넘어갔더니 t는 몇입니다? 1인가요? 그렇죠? t는 1입니다. 그런 건데 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얘도 역시 똑같이 하면 돼요. 이때는 t는 3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식으로 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 말고요. 그래프로 해볼게요.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가능한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것도 해도 되는데 나는 이걸 변태처럼 이걸 좋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프 됐어요? 그래서 앞에 주어진 예를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y는 f에 t를 그려요. y는 뭐를 그려요? 1을 그려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개의 교점의 무슨 좌표? t 좌표를 구해요.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y, ft가 있으니까 얘를 t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오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럼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t의 값은 몇인 거죠? 1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얘가 전체가 1이 돼야 되니까 이때 t의 값은 몇인 거지? 3입니다. 생각보다 쉽잖아요. 이해됐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해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우리는 t 찾는 거예요? x 찾는 거예요? 좀 도와줘요. x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환원해요. 다섯 번째. 목소리 별로라고 이제 뭐 알겠대. 뭐 알아서 하래요. 참. 여자들이랑. 까먹었잖아요. 어디 갔죠? 아 그래요. f의 아니야. t가 그러니까 t가 1이든가 t가 몇이든가 옆에다 써야지. t가 3이든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t 값 구하는 게 아니고 x 값 구하는 거니까 원래대로 되돌려요. fx. 이해되세요? fx. 그러니까 f의 x의 값이 1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x의 값이 몇입니다? 3입니다를 만족하는 그때 무슨 값을 구하면 되지? x 값을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또 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프로 할 것인가 그런 건데 나는 변태처럼 또 뭐 쓰는 거지? 그래프를 써요. 그래프를 쓴다는 얘기는 y는 f의 x하고요. y는 1하고요. 교점에 무슨 좌표 찾아? x좌표 찾으면 돼 이번에. 그럼 얘도 역시 동일하게 하는 거죠. y는 f의 x를 그리고요. y는 뭐를 그려요? 3을 그려서 역시 교점에 무슨 좌표 찾는 거지? x좌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 교점에 x좌표를 찾으면 그게 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봤더니 아까 얘를 t로 봤잖아요. 아까 우리 얘를 t로 봤잖아요. 그럼 이제 t를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지? x로 본단 말이에요. 얘를 이제 x로. 다른 색깔? 하나 더 그려도 되고 그냥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됐어요? x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 한 거죠? 그럼 y는 1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x는 1, x는 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y는 3이잖아요. 3이 어디 있죠? 3이? 얘가 2잖아요. 얘가 y는 1이고요. y는 3 그랬으니까 위로 더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위로 올라가면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 위에 여기 어딘가 3이 있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일부분만 그리는데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러면 이 교점에 무슨 좌표 찾으면 되지? x좌표 찾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x-2가 전체가 3이어야 되니까 이때 x는 몇인 거죠? 5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교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되니까 뭐하라고 그랬죠? 근의 합을 구하셔. 그러니까 저거 싹 다 합하면 필요한 답은 9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워요. 한 번 더. 우선 치환해. 치환한 다음에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원래대로 되돌려서 뭐 한다고요? 환원해. 다음에 식으로 풀 것인가 그래프로 풀 것인가 나는 또 식으로 푼 거죠. 얘 교점 x좌표 교점. 조심할 거. 얘는 t와 y는 1의 교점인 거고 얘는 fx와 y는 1, fx와 y는 3의 교점인 거예요. 그거만 조금 조심하시면 많이 헷갈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연결 11-2번 문제 지우죠.
합성함수에서 나오면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논리체계가 분명해야죠. 예유랑 이따 50분 되면 얘기 좀 해줄래요? 몇 분이에요 지금? 38분 그래요. 아직 좀 남았어요. 아 함수 그래프까지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나 시간이? 뒤에는 보너스인데. 이러면 조금 길었지만 함수가 마무리가 된 거죠. 거의 다. 연결 11-2번. 첫 번째, y는 f에 x를 줬고요. 제한 범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 f에 x는 f의 x에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할 건데요. 거기 동그라미 놓으시고 근의 개수에 동그라미 놓으시고 이렇게 개수가 나오잖아요. 방정식을 풀 때 근의 값을 물어보는 게 있고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근의 값을 물어볼다는 얘기는 직접 계산하라는 얘기고요. 근의 개수를 하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힌트를 줘요. 됐어요? 개수 나오면 나 이거 그래프 그려야지. 100% 그래프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해봅시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그려요. 따라라, 따라라, 드르르, 드르르, 따라라. 4분의 1, 4분의 3, 1, 2분의 1, 1. y는 fx. 좋아요. 자, 해보시죠. 첫 번째. 또 식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차식. 됐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수, 함수. 2분의 1이랑 상수, 함수. 얘 몇 차 함수? 1차 함수. 전 몇 개 준 거지? 2개 줬잖아요. 그러니까 식 한 다음에 이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이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식 아니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만만치 않은 식이 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으로 하는 거 할 수는 있는데 포기하시면 돼요. 해보셔요. 부탁인데 혹시 만약에 내가 그래프가 잘 안 되면 뭐도 해봐야 되지? 시간 진득하게 가지고 식도 다 써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풀어봐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뭐를 이용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이용하기로 생각을 하고 근의 개수니까 교점의 좌표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해봅시다. 첫 번째 봤더니 첫 번째 fx가 똑같이 있잖아. 여기도 fx, 여기도 fx인 거죠. 그럼 뭐 하고 싶어야 되지? 치환하고 싶어야 돼요. fx는 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치환한 다음에 대답해봐요. 앞에 있는 이 x하고 t는 제한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t의 범위를 봤더니 t도 0에서부터 1까지 간 거죠.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를 이제 무슨 축으로 보는 거지 지금? t축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t의 제한 범위 확인 안 해도 그래프가 있으니까 0에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같아진 거예요? 우연히 같아진 거지 매번 같으니까 확인 안 할래 이런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번 확인하셔야 돼요. 같아도 매번 확인해야 되지. 어떨 때 같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 범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환원 원래대로 식을 처리해 보면 f의 t는 몇인 거죠? 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얘의 교점의 t의 좌표를 구해요. 그다음 원래대로 되돌려서 교점의 무슨 좌표를 구해요? x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얘를 갑자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를 무슨 축으로 봐? 갑자기 t축으로 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무슨 축으로 봐? f의 t축으로 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f의 t로 이렇게 보이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 얘를 봐야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얘를 식으로 할 것인가 또 그래프로 할 것인가? 그래프 변태처럼 y는 f의 t를 그려요. 그 다음에 y는 뭐를 그려요? t를 그려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교점의 무슨 좌표를 찾아? T점의 좌표를 찾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보이세요? 얘가 1,1인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얘가 y는 t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럼 교점의 좌표 여기 있잖아요. t가 몇일 때? 0일 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은 어딘 거죠? 이 지점은 y값이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얘가 y는 t, 이게 t 좌표니까 항등함수예요. y값과 x값이 어떤 거지? 같아요. 그럼 이 지점도 t가 몇 분의 몇일 때?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여기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도 등호 있고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도 등호 있잖아요. 얘도 교점인 거예요. 근데 얘가 t가 1일 때 된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그때 t의 값을 확인해 봤더니 t가 0일 때, 두 번째 t가 2분의 1일 때, 세 번째 t가 몇일 때? 1일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t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뭐 구한다고? 근의 개수니까 x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되돌려요. 환원. 환원에서 교점에 무슨 좌표 구하는 거지? x 좌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리면 얘를 이렇게 보는 거죠. f에 y는 fx를 그려요. y는 0을 그려요. 그래서 교점에 x좌표 찾고 얘도 y는 fx를 그려요. y는 2분의 1을 그려요. 교점에 x좌표 찾고 y는 fx를 그려요. y는 1을 그려요. 교점에 x좌표를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싹 다 합하면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t축이 아니고 이제 뭐로 봐야 되지? 이게 t축이 아니고 x축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f에 x로 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제한 범위가 이 그래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 확인하면 제한 범위를 따로 식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이 그래프 안에 제한 범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한 범위 밖에 교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y는 0, 얘 fx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됐어요? fx는 여기 하얀 선으로 다 당연히 얘 포함해서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얘만 빨간색 싫은데 파란색으로 할게요. y는 0을 그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y는 0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교점 여기 만들어지니까 x는 0 이렇게 된 거예요. 교점 한 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럼 y는 2분의 1이면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됐네요. 그렇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y는 1 그랬으니까 y는 1이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교점이 한 개 되네요. 그럼 여기에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셀 수 없다. 그래서 근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정식 할 때 근의 조건 기억나세요? n 차면 몇 개지? n개 또는 존재하지 않거나 무수히 많거나 이게 무수히 많은 거에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넘어갑시다. 연습 문제 11-1번 문제 지워요. 함수 fx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방정식이 있는데요. f에 x는 0에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데요. 그리고 알파 음수고요. 베타 양수고요. 얘를 한번 확인해 봐라. 조건을 찾아라 그랬거든요. 그걸 가만히 보세요. 숫자가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숫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식으로 절대 못 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뭘 쓸 수밖에 없지? 그래프를 쓸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그래프에서 이렇게 돼 있대요. 좀 예쁘게 그려. 너무 대충 그리지 말고 이 사람아.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얘가 x축, 얘가 y축인데요.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무슨 축? 대칭축. 알겠죠? 보자마자 대칭축 확인하셔야 돼요. 대칭축이 뭐죠? 대칭축? 여기지 뭐. 맞아요. 선생님 이거 해줘. 이차 함수에서 할게요. 알겠죠? 이차 함수에서 할 테니까. 있든 없든 그리셔야 돼요. 있든 없든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보시면 얘 두 개 같으니까 이 지점의 x좌표가 뭐지? 불러봐요. 아래다 써. x는 2분의 뭐죠? 이렇게 돼요. 됐어요? 왜요? 중점이잖아요. 중점. 그쵸? 중점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얘도 기본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불러보세요. f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그래프상에서 보면 대칭축의 함수값이 무슨 수예요? 음수잖아요. 아래 내려와 있으니까 y축 아래쪽에 음수잖아요. 이게 있어야 이차 함수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죠? 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원이면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얘는 대칭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워요.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좋아요. 잔소리 끝. 11-2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 넘기고 요건 풀 거예요. 요건 풀 거예요. 왜 더 푸는 거지? 왜 더 푸는 거지? 예스 낚였다. 아싸 낚였다. 이건 풀어야죠. 그렸는데 대칭축까지 멋있게 드르륵 두 번 그렸는데 해봐요. 첫 번째. 요거하고 마무리할게요. fx는 뭐라고 해요? t라고 해요. 또. 그렇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범위를 보면 f의 t가 0입니다를 찾으면 돼요. 근데 이때는 여기 보시면 x가 제한 범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는 모든 실수잖아요. 이때는. 근데 t는 제한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얘가 이제 무슨 축이 된 거지? 얘가 t축이 된 거잖아요. fx는 t 그랬으니까 얘가 t축이 된 거잖아요. 그럼 t축은 제한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t의 제한 범위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뭐의 f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똑같다니까요. 그냥 숫자를 알파 베타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계산이 안 될 뿐 그대로 딱 멈춰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네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얘의 교점을 따지면요. 또 둘로 나누어서요. y는 f의 t를 그려요. y는 0을 그려요. 교점에 무슨 좌표 찾으면 돼요? t점의 좌표를 찾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교점의 t점의 좌표. 그러니까 얘를 이제 t라고 보고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됐어요?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삼아서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f의 t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요. y는 0이란 놈은 이렇게 보시죠. 됐어요? 얘가 y는 0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얘와 얘의 교점 x좌표니까 이때 알파가 뭐가 되는 거죠? t. 됐어요? 이때 베타가 뭐가 되는 거죠? t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다 됐어요. 세 번째로 보면 t가 알파든가 t가 뭐든가 베타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t 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x 값 구하는 거니까 원래대로 환원해요. 그리고 y는 f의 x와 y는 알파와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도 역시 동일하게 y는 f의 x와 y는 베타와의 뭐 찾으면 되지? 교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 교점의 개수가 4실근이라고 해서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4개가 되도록 처리하면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럼 확인해 봐요. 먼저 얘 베타가 보여요. 베타 무슨 수라고? 제한범위. 베타 무슨 수라고? 제한범위. 양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얘를 f의 x로 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x축이 된 거죠. 그리고 베타인데 베타는 양수니까 다른 색깔로? 베타는 양수니까 위 어딘가 이렇게 된 거죠. y는 베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fx와 베타의 교점인 거니까 하나,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세요? 제한 범위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파는 무슨 수라고? 음수. 그러면 fx와 알파는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이번엔 얘가 x축인 거니까 y는 0이란 말이에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되기 위해선 여기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 지점과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네 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y는 알파인데요. 그 y는 알파는 이미 음수라고 여기 줬기 때문에 그건 안 써도 되는데 그러면 알파는 f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얘보다 어디 있어야 되는 거지? 위쪽에 있어야 교점이 두 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함수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알파는 얘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면 된단 말이에요. 숫자가 아예 없잖아요. 숫자가 아예 없다고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대다수의 수능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엿먹이려고 듭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네가 날 엿먹였다고? 좋아요. 잠깐 쉬어요. 수고했습니다. 숙제 줄게요.